전공이신 한성장에 있잖아. 모시 건축 이제 전공이시고요. 처음에 이제 구황 발표나서 우리가 경영 마케팅을 하고 있을 때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반대 분위기를 뜬놓지 않게 지금 공도 있고 합니다. 잠깐만 얘기 그냥 그 환경연을 맡는 그 다 잘 아시니까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오버 투어리즘은 정말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제주도가 너무 심각해서 정작 제주도 젊은 청년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과거 10년 전에는 제주도의 세입자분들은 집을 사지 않아도 마을에서 집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공짜로도 살고 할아버지들 살고 있지만 현재 제주도는 지난 이제 한 6년 7년 사이에 이주 인구가 한 20만 명이 급격하게 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추가 20만 명이 늘어서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45만 명이었어요. 45만 명의 인구가 지난 과거 한 30, 40년 동안 제가 자라는 동안 계속 45만 명이었어요. 그게 제주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이제 68만 명까지 왔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드나드는 인구가 한 12만, 15만 해서 이제 80만 명 인구라고 잡거든요. 이게 순증가 인구가 아니고 외지에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위해서 유입된 인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그분들이 해야 되고 주택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육지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주시가지가 과거 한 6년 7년 동안 2배 3배 팽창이 돼 있어요. 제주시 구도심 신도심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쪽 동쪽으로 이렇게 팽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이랑 똑같다고 해요. 제주도 사람들은 공기의 질도 똑같다. 그리고 주차난이라든가 뭐 쓰레기 문제, 에너지 문제 이제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에서도 아파트형 그 태양광 그 발전 그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하여튼 이제 대도시와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귀포시도 시가지 인구가 되게 적었었는데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상가라든가 뭐 주택값들이 이제 같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애초에 이걸 보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라든가 국토부가 해온 그 역사 속에서 해온 행위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만 갖고서는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공론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나 막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정된 이 제주도라는 섬에 여기 아까 에너지 팀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에너지 발생원이 발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 현재 정책 목표는 이산화탄소 제로섬을 지향하는 겁니다. 다 청정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미래의 에너지원을 확보하겠다. 현실은 에너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스도 없죠.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고요. 수력발전소가 있지도 않아요. 태양광하고 풍력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이제 아직 이제 주민들과의 인식 차이에서 아직 발전량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저게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이제 논쟁거리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다 육지에서 에너지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정에서는 이산화탄소 제로섬, 탄소 제로섬하고 에너지 청정섬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런 정책을 이제 쭉 피면서 각종 개발 사업을 이제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율배반적인 이제 행위들을 이제 눈가림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물순환팀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물이 순환되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흐르면 이제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그 물을 다시 재생해서 쓰면 되지. 근데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중수도 문제라든가 그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한번 이렇게 바다로 흘러버리면 끝나는데 제주도의 지하수는 위에서 이제 빗물이 투과가 되면 그 지하수로 흘러나오는 게 17년간 보여서 17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서 그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가서 삼다수 한 병 먹으면 그게 17년 전 물이에요. 과거 17년 전 물을 저희가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게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개발 문제가 커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름에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농촌 지역에 물이 공급이 안 돼요. 물이 없어서 가뭄 지역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가뭄 지역이 생겨난 지가 이제 꽤 됐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형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거지는 이제 그 바닷가 해안가로 되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해안가로 된 거는 그 지하수 용천수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취락 구조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산간 지역에 이제 그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물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 4.3으로 인해 가지고 다 소개가 됐죠. 마을들이 다 사라졌는데 어쨌든 거기는 농지가 많이 분포한 지역이라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해안가 지대 위주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을 일단 다 뽑아 쓰게 되면 중산간 지역에는 물이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뭄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주도 지역은 어찌 보면 물도 한 방울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수지를 많이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내리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됐으면 벌써 많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수원이 한 2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하나마저도 이제 제대로 이제 취수량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지어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 이제 개발 계획이 제2공항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 공교롭게도 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이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 서쪽이에요. 그 제주공항에 딱 내리면 일출봉은 동쪽, 저쪽 모슬포 대정 이쪽이 서쪽인데 제주도 지형은 서쪽은 생길 때 융기를 한 곳이에요. 지반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생긴 곳이고 동쪽은 오름이 많잖아요. 기생화산슬이 계속 분화하면서 숭숭숭숭 용암이 흘러내려서 생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용암이 흘러내린 곳에 오름이 동쪽에 다 집결돼 있고 그리고 그쪽에 지하 지형이 다 이렇게 동굴괴예요. 저희 과수원도 이제 공항 부지 안에 있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일이 뭐냐 하면 돌멩이 줍는 일인데 돌멩이를 밭에서 줍다 보면 밭에 구멍이 뿡뿡 뚫려요. 그게 뭐냐면 숨구멍이거든요. 그 밑에 이렇게 다 용암지대예요. 그래서 그런 구멍이 많고 저희 마을 역시 이제 4.3과 피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중산간 지대에 이제 작은 용암 그 굴들의 피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곳에 가면 이렇게 옷가지라든가 뭐 과거에 이렇게 태웠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그 지하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제 검토도 없어요. 지하 도면도 없고 그곳의 지하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를 이제 행정당국은 이제 나중에 실시 계획이 계획되는 2년 동안 다 조사해서 이렇게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서쪽은 이렇게 융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밑에서 물을 뽑아버리면 중산간 지역은 물이 없고 동쪽은 그 지형이 넓은데 활주로로 막으면서 더 넓게 이렇게 막아버리면 성산읍 일대의 용천수가 아마 다 막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해를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오버투어리즘이 이렇게 있으면서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 에너지원, 물 이거에 대한 문제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장 그 압축적으로 이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우도입니다. 우도에 가보시면 그 수송량을 막 2배, 3배 늘리기 위해 가지고 가보면 우도를 관광하는데 그 자가용도 들어갔었고 버스도 들어가고 자전거도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들어가고 보행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그 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도 안에서 매립했거든요. 그 우도 좁은 섬 안에 쓰레기를 매립을 했던 거예요. 제주도도 그 안에 매립 정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태우려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 문제가 점점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오버투어리즘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이제 쫓겨나는 문제, 한 번 땅을 팔고 나면 제주도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 번 땅을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땅을
끝까지 움켜쥐지 않으면 제주도 사람이 안 된다, 이제 주민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관광 산업이 가져오는 이 문제가 제주도만큼 심각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국토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주도에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쪽이 발전이 됐는데 동쪽이 발전이 안 됐다. 그래서 이 공항 들어서고 배후도시 들어서고 이쪽에 신시가지가 들어서면 동쪽까지 발전이 돼서 이렇게 제주시가 북쪽, 서귀포시가 남쪽 이러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도 뭐 종합계획이라든가 발전계획이라든가 딱 가보시면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계획은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의 문제, 어떤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 어떤 물에 대한 문제, 어떤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 사람들의 생활의 질에 대한 문제는 날짜가 박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략 추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2공항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라고 저는 단언을 해요. 그 목적 없으면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는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시니 과연 지금 국토부가 얘기하는 눈에만 보이는 그 오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하 자원, 조사가 되지 않은 지하 자원에 대한 문제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할 에너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